연식이 약간 오래됐는데 주행거리만 짧으면은 차값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 선택하실 때에는 주행거리가 약간 많더라도 연식이 좋은 차량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을 구입해야 되는지, 또 유지 비용이랑 차량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과 또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나 아니면 첫 차를 구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어느 정도 저축이 되어 있신 분들, 또 쓸 거 다 쓰고 내수 중에 한 40만 원 정도가 남으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모님과 따로 살고 나 혼자 자취를 하거나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지금 쓸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셨던 차 계속 타시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첫 차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수입차 있죠. 자, 이 수입차가 아무리 1000만 원 이하고 금액이 싸다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 초년생들이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주위에 물어보시면 야, 수입차 괜찮다, 한번 타봐도 내가 봤을 때는 국산차에 비해서 약간의 유지비용만 더 들어가지 할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깔끔하게 그런 분들 말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수입차를 구입한다는 거는 아직 큰일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큰일이라도 나에게 닥치지 않으면 그게 큰일인지 모르는 것처럼 수입차를 구입해서 무난하게 타셨던 분들도 있지만 차값의 3배, 4배 정도에 달하는 수리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그냥 깔끔하게 수입차는 제외시킵시다. 아무리 그게 독일 3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초년생들 첫 차로는 수입차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차를 구입해야 되냐, 옆에 있는 아반떼를 구입하시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겠죠. 타종은 굉장히 많고 첫 차를 구입하는 예산도 각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 때부터 얼마 때까지 무슨 차를 사시라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사고 싶은 차 사는 거 대신 금액을 잘 알아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이라면 다 괜찮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 혹시나 생소하다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무슨 쿱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해치백 이런 것들은 생소하지만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았을 때 차값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당장에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봤던 차, 또 친구들이 많이 타던 차, 이런 위주로 해서 실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도로에서 많이 보이던 차, 내가 이름 정도 들어봤던 차들은 좀 다 비싸요. 반대로 르샹쉐라고 르노랑 쌍용 쉐보레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도로에서도 많이 안 보이고 차를 딱 봤을 때 이 차 이름이 뭔지 모른다, 이런 차들은 시세는 싼데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비쌉니다. 즉 소모품 교체하거나 이 차를 끌고 다닐 때 현대기아차보다는 약간 비싼 금액을 주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중고차 첫 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드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차가 없다가 차를 사면은 돈이 좀 들어가죠. 그걸 유지비라고 하는데요. 단점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 또 장점은 내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옷차림 자체가 달라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던 나랑 또 차가 생겼을 때 나랑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반대로 차가 없다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유지비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로 아마 차량 구입할 수 있는 할부금이 들어가는데, 할부금을 우선 제외하고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세금 들어가겠고, 또 유지관리하는 정비비용 들어가죠. 또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에 보험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액세서리 달고 또 대리도 한번 불러야 되기 때문에 대리비도 들어가는데, 뭐 이런 비용 빼고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용, 세금 뭐 이렇게만 딱 잡아도 기본적으로 40만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 뺐죠? 차량 구입하는 할부금을 뺐죠. 자, 40만 원에서 더하기 할부금까지 해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출퇴근만 하는데 40만 원이 들어가고요. 정비 비용은 매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는데, 한 번 들어갈 때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정비 비용을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좀 빼놓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1년에 뭐 많이 들어봤자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갈 거거든요. 어느 정도 차가 괜찮다 하면.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한
6, 70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를 그냥 세이브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시원하게 정비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을 한 달에 4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첫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카푸어 들어봤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한 달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차 덜컥 사서 한 100만 원씩 120만 원씩 써보세요. 월급 받고 뭐 하고 하면은 진짜 차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지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유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유종이라면은 연료를 얘기하는 건데, 가솔린은 휘발유고요, 경유는 디젤입니다. LPG는 가스 차량이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이나 다른 연료랑 전기 모터를 더해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고요. 또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 모터로만 차량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유종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차 살 때 세단이랑 SUV 사잖아요. 세단에는 가솔린하고 LPG가 많고요. SUV는 아직까지는 디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솔린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이 디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장거리 위주로 내가 탄다 그러면 유종을 디젤로 선택하는 게 낫고요. 또 장거리지만 시내 주행 위주다 하면은 하이브리드나 LPG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 그러면 LPG, 디젤 다 필요 없습니다.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은 그냥 휘발유, 조용한 휘발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종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차로 구입하기에는 아반떼 같은 준중형 차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반떼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차종들은 다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차급의 아반떼를 사는 금액으로 그랜저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비교해 보시고, 무조건 첫 차는 아반떼 같은 준중형이 아니라 혹시나 옆에 있는 소나타나 K5처럼 이런 중형급 차량 중에서도 가스나 CC가 좀 작은 차량으로 선택해도 연비나 유지비 또는 가성비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식 좋은 아반떼랑 또 소나타 같은 중중형급의 가스차를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중형 가스차가 훨씬 더 유지나 관리 비용 또는 유류비가 저렴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물론 자기가 원하는 차량을 사는 게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랜저급이나 아니면 중형 차량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나는 중중형이고 중형차고 유종이고 이런 거 다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새 차 사는 게 맞고요. 아직 새 차 사기에는 내가 돈이 약간 부족하다 하면 중고차를 사셔야 되는데, 어떤 중고차를 어떻게 고를지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는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걸 다 알죠. 근데 비싸고 나쁜 차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만 킬로 넘어가도 차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 절반 이상이 다 10만 킬로 넘었던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많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차고 금액이 적당하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기준이 뭐 연식이냐 주행거리냐 이런 걸 고민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제 생각에는 금액이 딱 1000만 원이다. 그런데 하나는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많아요. 또 나머지 하나는 연식이 조금 오래됐는데 주행거리 짧아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 많은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약간 오래됐는데 주행거리만 짧으면은 차값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 선택하실 때는 주행거리가 약간 많더라도 연식이 좋은 차량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야 되는지 제가 약간만 아는 노하우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첫 차를 구입하시는 초보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어디랑 친해지셔야 되냐면 카센터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카센터를 잘 안 가게 되면은 아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의 카센터는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라. 방문해서 돈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도 하고 엔진을 갈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옆에서 좀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는 좀 자주 가시라 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내가 매번 출퇴근하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내 차가 뭔가 증상이 좀 이상하다,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거나 평소에 반응하지 않던 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카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자, 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리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왜 좀 아픈다고 해서 병원 가서 배 째고 바로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주위에 카센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더 가보세요. 진짜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증상이 이게 좀 오래 가다가 없어질지 아니면 그 뒤에 수리를 해도 되는지 그걸 꼭 물어보세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당장 수리를 요하는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누유가 된다 해서 누유가 한두 방울
맺혀 있거나 아니면 약간 비치는 정도면 좀 오래 놔둬도 됩니다. 주주주 새는 거 아닌 이상은 당장 수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혹시나 진짜 급하다, 진짜 위험하다 하는 거는 진짜 카세다 사장님이 우리 집에 안 보내요. 각서 쓰고 가라 합니다. 혹시 가다가 죽으면은 내 책임 아니라고. 그 정도 아닌 것들은 그냥 천천히 수리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다 네 말이 맞기 때문에 반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자판이 치분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